옥수수는 농산물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되는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먹거리, 인구가 증가되고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면은 먹거리는 점점 늘어나게 되고 또 많이 수요가 필요를 하게 되겠죠.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은 미국, 그 다음에 호주, 여타 자연을 잘 보호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 농산물 중에 옥수수를 보자면은,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자, 옥수수 500 매도 세계약 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 매도로 진입했습니다. 강현수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매수를 진입할 수도 있고 매도를 진입할 수도 있다. 해외선물은 왜냐?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매도로 진입하더라도 매도로 진입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자리에서 들어가라. 매수로 진입할 때는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자리에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는 하나, 둘, 셋, 스리봉을 맞고 떨어지면서 하락 장악형을 만들면서 엔더 거래량이 늘어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다? 매도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을 준 자리다. 그리고 고점에서 진입을 하면은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들어간 시청자분이십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매매 맥점을 잡을 수 있는 분은 적어도 고수다. 자, 실전 경험이 많은 분이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어바웃으로 약 3개월 동안에 약 600% 수익을 났습니다. 자, 해외 선물의 장점은 단기간에 고수익이 가능하다. 뭐가 있으면은 내공이 있으면은 실전 경험이 있으면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장기 투자자, 해외 선물 상품 장기 투자 가능합니다. 각 상품별로 각 상품의 만기일에 다음 상품을 이월해서 포지션을 계속 유지해가면 어떻다? 장기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자, 코어는 장기 투자자 간단합니다. 7일선을 만들어서 7일선 턴 맥점을 잡으면 깔끔한 익절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7일선 턴 맥점을 잡으려고 하면 어떻다? 오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7일 전의 가격과 오늘 가격, 7일 전의 종가와 오늘 종가를 비교해서 7일 전의 종가보다 오늘 종가가 높으면 7일선이 우상향으로 이렇게 턴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다? 깔끔하게 이익 실현을 하면 되겠다라는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옥수수를 비롯한 각종 곡물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미국 풍작 예상이 지속되면서 곡물 가격의 상승세가 좀 제한되어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죠. 장기 투자자이시라면 7일선 턴 맥점 지점을 잡아서 매매 대응을 해보시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4134번님 문의 주셨네요. 자, 국내 주식을 투자하다가 움직임이 적어서 변동성이 큰 해외 선물에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요. 변동성이 큰 상품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자, 파트너님 어떤 상품들이 있나요? 네, 변동성 하면은 변동성을 좋아하는 거는 이 강현수가 무척 좋아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변동성이 커야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왜 하지 않습니까, 요즘? 물가 상승률을 은행에 예금 이자가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은행에 예치를 하면 할수록 결국은 손해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 예컨대 주식도 하고, 선물 옵션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하는데, 말씀 나온 김에 부동산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부동산이 어려우냐?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놓고 하는데 저는 투자를 리딩해가고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OECD 국가 중에 인구가 늘어나는 비율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꼴찌에서 3번째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인구가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인구가 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부동산이 아무리 정책을 내놔도 화려한 정책을 내놔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상승이. 그래서 여러분 주식도 마찬가지고 해수물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무시를 하고 단 한 가지만 보고 투자를 하고 싶다. 이 강현수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사람만 보라. 사람이 어떻게 증감이 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야기한 옥수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인구가 증가되면 어떻다? 옥수수는 수요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떻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 베이스를 볼 줄 아는 그런 해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변동폭이 커야 된다. 그러면 변동폭이 제일 적은 게 어떻다? 예금. 그 다음에 예컨대 주식. 그 다음에 국내 선물. 해외 선물이 변동폭이 제일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전 내공이 있고 실력이 있는 분일수록 어떻다? 변동폭이 크면 좋겠죠. 자, 그래서 변동폭이 커야 어떻다? 매일매일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변동성이 큰 해외 선물 상품 70여 개 중에 가장 또 변동폭이 큰 군이 또 나누어집니다. 어떤 것이냐? S&P 500, 예컨대 오일에서 크루드 오일, 골드, 농산물에서는 콘, 그 다음에 위트, 밀가루, 소이빈, 대두콩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해외 선물 중에서도 변동폭이 가장 크면서도 거래량이 많다. 자, 그래서 S&P 500, 미니 S&P 500부터 보겠습니다. 자, 개인들은 증거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S&P 500 스탠더드 사이즈보다 미니 S&P 500을 많이 매매를 하죠. 증거금이 싸니까. 자, S&P 500부터 보겠습니다. 자, S&P 500을 보자면요. 차트를 길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등락이 나옵니다. 이렇게. 추세를
뚜렷하게 주면서 급등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자, S&P 500의 추세를 보자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차트에 그물망 차트를 띄웠습니다. 그물망 차트에 여러분들 육안으로 쉽게 확인되시죠? 그물망 위에서 캔들이 움직인다. 그물망 위에서 가격이 움직인다. 그럼 어떻다? 상승 추세. 상승 추세하면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데? 간단하지. 강현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상승 추세. 저점과 저점이 높아진다. 하락 추세. 고점과 고점이 낮아진다. 모든 가격과 모든 추세와 모든 파동은 어떻다? 여러분, 4개의 구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 모든 금융상품이 다 들어가 있다. 자신있게 이야기한다. 뭐냐?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박스권. 그 다음에 뭐다? 여기서 박스권에서 웨이브를 하면 주는 굴곡. 이 4개, 하나, 둘, 셋, 넷. 4개의 구간 외에 여러분들이 어떤 추세가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4개의 구간에서 수익을 확실히 낼 수 있는 비책을 가지고 있다. 실전 프로 트레이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해보고 연구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 상승 추세는 매수 청산 플레이 해야 되고, 이 하락 추세는 매도 청산 플레이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매수 청산 플레이를 한다. 여름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 때 어떻다? 빨래를 말린다. 그러면 잘 말하겠죠. 세상의 이치를 알아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매도 청산,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진다. 매도 청산. 겨울에 눈이 올 때 얼음을 얼려라. 그럼 쉽게 온다. 세상의 이치. 이치대로 투자를 하십시오. 여러분, 기법은 무슨 기법입니까? 세상의 이치를 알아야 투자에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강현수는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책도 투자 선생만 읽지 말고 책은담이란 중국 명나라 때 홍자석이 쓴 책은담이란 책도 좀 읽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책도 좀 읽고, 공략책도 좀 읽으셔야 되고, 인문적인 소양도 있어야 투자를 잘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은 상승 추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거래가 많이 되고 움직임이 큰 어떻다? 대표적인 오일의 대표적인 크루드 오일. 자, 크루드 오일 어때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추세가 이렇게 뚜렷합니다. 그래서 어떻다? 매매를 하기가 어떻다? 내공이 있는 분들은 매매하기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추세가 이렇게 뚜렷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크루드 오일은 현재 어떻다? 그물망 차트 하단부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탈하면은 어떻다? 여러분, 하방 쪽으로 보는 것은 유효하다. 그러나 아직은 어떻다? 상방이 유효하다. 우리 회원분들과 여기서 이제 어떻다? 매매를 했죠? 자, 매수 청산 플레이를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다? 하락엔자 A, B, C 끝자락에서는 매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 청산 플레이를 했습니다. 예, 그게 가능하죠? 예. 그래서 명분 있는 자리에서 들어가야 되고 어떻다? 여러분들이 추세를 봐야 되는데 크루드 오일은 그물망 차트 마지막 마지노선에 들어와 있다. 자, 그물망 차트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 어떻다? 급등락. 그물망 차트가 이렇게 좁혀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다? 박스권이란 말은 무슨 말이다? 행보 구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물망이 꼬여서 추세가 반전 나오면 어떻다? 그때는 추세 변곡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골드를 보자면요. 골드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 골드는 역시 제가 보십시오. 자, 그물망 주위에서 이렇게 그물망이 한 점으로 수렴하고 있다. 박스권이잖아요. 제가 방금 박스권 어떻다? 횡보 구간. 자, 그래서 골드는 박스 구간에 진입했다. 농산물은 위트 밀가루 어떻다? 하락 구간이죠. 자, 여기서 그물망이 꼬여서 하방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래서 그물망 위쪽은 상승 추세, 그물망 아래쪽은 하락 추세.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추세를 알 수가 있고요. 추세 변곡도 찾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중에 거래가 또 많이 되는 소이빈, 대두, 콩을 보자면요. 자, 역시 어떻다? 그물망 위에서는 상승 추세를 유지해 준 걸 뚜렷하게 볼 수 있고, 그물망 아래서는 하락 추세. 자, 그래서 어떻다? 그물망이 여기서 꼬이니까 어떻다? 변곡점을 줬구나. 여러분, 추세만 제대로 파악을 하고 추세에 추적하는 매매를 하라. 추세는 여러분들의 친구다. 추세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주는 골드키다. 추세는 왕이다. 강현수는 추세는 황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추세, 잘 모르실 때는 그물망 차트를 띄우면 쉽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콘을 보겠습니다. 자, 콘 보자면요. 자, 농산물 중에 거래가 많이 되는 콘, 옥수수. 역시 보세요. 추세의 변곡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다? 그물망이 꼬이는 지점에서 찾을 수가 있다. 자, 이거 하나만 확인해도 여러분들이 쉽게 성공 투자를 할 수가 있다. 또 팁을 하나 드리면은 다이버전스를 찾아라. MACD 히스토그램이 아래에 떠 있습니다. MACD 히스토그램은 어떻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가격은 이렇게 떨어지구나. 아, 이 친구는 얼마 안 가서 조만간 상승 쪽으로 머리를 들겠구나. 무슨 말이다? 가장 저점에서 잡기 위해서는 이런 다이버전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이버전스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래서 어떻다?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어떻다? 추세가 뚜렷하다. 무슨 말이냐? 급등락이 나온다. 그래서 급등락이 나오는 상품 중에 여러분들이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장기 투자를 하셔야 대박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비교를 하자면요. 콘 옥수수를 보셨는데, 그래서 콘 옥수수를 과연 장기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은, 자, 예컨대 호주 달러를 보여드릴게요. 호주 달러 보십시오. 이런 박스권이잖아요. 자, 그물망 차트가 이렇게 꼬이고 모이기 시작하면 박스권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호주 달러를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하냐?
방금 보신 자 농산물에서 코온으로서 장기 투자에 유리하냐? 여러분 차트를 보면은 확연히 그 추세를, 그 파동을, 그 상승과 하락의 폭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차트를 일봉, 주봉, 월봉을 딱 보면 어떻다? 급등 나가는 종목과 횡보를 즐기는 종목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강현수가 보듯이 그렇게 비교 분석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 특히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은 이런 많이 오르고 많이 내리는 것을 꼭 체크를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작년까지만 해도요, 금융 선물 상품인 유로 달러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크루드 오일이나 또는 골드와 같은 상품 거래가 절반 이상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S&P 500이 그 다음으로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품 선물 같은 경우에 추세성이나 변동성의 폭이 통화 선물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요. 또 그에 비해서 손실의 폭도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 유념을 해주시고요. 앞서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여주세요. 네, 단기간 매매자인데요. 해외 선물에 잘 맞는 캔들 기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캔들 기법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파트너님. 네, 캔들 말씀하시면은 주로 단기 매매 활용하죠. 사실은 가격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현재가 창에서 가격이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캔들이 만들어집니다. 캔들이 여러 개 조합이 되면은 단기 이동 평균이 움직이게 되죠. 단기 이동 평균이 움직이면 어떻다? 중장기 이동 평균이 따라갑니다. 단기 이동 평균 요소는 가격의 세기, 가격의 강도, 물론 relative index, relative strength index, RSI가 가격의 강도를 나타내는데 역시 단기 추세선만 봐도 우리가 가격의 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장기 이평선은 뭐야? 추세선을 동시에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고수들은 추세를 끊지 않아도 장기 이평선만 보면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단기 매매자는 캔들을 보셔야 되는데 캔들은 하락 정확형, 상승 정확형, 모닝스타, 이브닝스타. 자, 그 다음에 갭 하락, 양봉, 갭 상승, 음봉만 체크를 하면 여러분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캔들이 많은데 그게 핵심 캔들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하락 정확형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꼭지에서 들어가야 하락 정확형의 어떻다? 시너지 효과가 커지겠죠, 여러분. 당연한 예시 아닙니까? 자, 꼭지에서 들어가야 이익폭이 크다. 자, 여기 꼭지에서 크루드 일봉을 보자면요. 여기서 어떻다? 하락 정확형이 나왔습니다. 하락 정확형이 나오면 어떻다? 뭘로 들어간다? 매도 베팅. 자, 또 상승 정확형이 나오면 매수 베팅을 한다 했다. 무슨 말이냐? 음봉을 완전히 감싸는 양봉. 여기서 나왔죠? 상승 정확형. 또 이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락 정확형, 상승 정확형만 잘 체크를 해도 수익을 극대화시키거든요. 여기서도 어떻다? 하락 정확형. 자, 여기서도 어떻다? 상승 정확형. 또 캔들도요. 캔들 말씀하시면 캔들도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죠. 캔들도 하나의 캔들보다 두 개의 캔들을 조합해서 보는 게 더 신뢰도가 높고요. 두 개의 캔들보다 세 개의 캔들을 조합을 해서 분석을 하면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캔들 합성법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캔들 합성법은 시간 관계에서 다 설명 못 드리고요. 그래서 어떻다? 캔들을 볼 때 다른 캔들을 볼 필요는 없고 하락 정확형, 상승 정확형, 모닝스타, 이브닝스타. 그 다음에 어떻다? 갭 하락 양봉, 갭 상승 음봉 급등 나올 때 그것을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맥점을 잡아 들어가면 좋고 RSI 지표를 이용해서 갈자리가 많은 상품을 들어가라. 무슨 말이냐? RSI가 80 이상이거나 RSI가 20 이하에 근접했을 때에 일봉상 들어가는 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강현수의 실전 맥점 한수 상승 장악 하락 장악 이브닝스타 모닝스타 갭 하락 양봉 갭 상승 음봉을 체크하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캔들 차트는 다른 차트들과 마찬가지로 이 주관적인 판단을 요구합니다. 이 캔들 기법으로 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한 후에 대응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선물이 굉장히 흥미진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캔들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승과 하락 장악형을 체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악형 캔들이 나타냈을 때는 이 추세선을 따라서 매수와 매도 지점을 잡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계속해서 이어서 다음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여주세요. 네, 해외 선물 상품 중에서 장기 투자를 하고 싶은데요. 어떤 상품이 장기 투자에 적합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파트너님. 네. 장기 투자는요, 여러분들이 분봉이나 일봉을 보시기보다 주봉이나 월봉을 보셔야 됩니다. 이 강의에서 이런 말씀 드리죠. 사람이 쉽게 변하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금융 상품을 핸들링 하는 것은 컴퓨터가 아닙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도 어제 우리 회원분들하고 치열하게 이제 새벽 시간까지 매매했지만 결국은 매매를 하는 주체 엔터를 치는 건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어떤 종목에 관심이 많으냐 큰 손들이 매신 그런 말 하죠. 매저 세력, 선도 세력, 주포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어떻다? 큰 손, 강현수는 매신이다 그러죠. 이 매신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매신이 움직이는 각 종목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주봉과 월봉을 보면은 그 폭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차트를 보면 설명드리면 자, 위트 밀가루입니다. 자, 위트 밀가루 주봉입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보세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폭이 이렇게 큽니다. 주봉에서 이만큼 올라갔으면요 엄청난 폭입니다, 여러분.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끝없이 내렸구나. 여기서 끝없이 올라갔구나. 여기 끝없이 내렸구나.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 느끼셔야 돼요. 아, 장기 투자는 농산물을 해야 되는구나. 해외선물 중에. 해외선물 상품 중에 70여 개의 상품이 있는데 골드도 있고 뭐 오일도 있고 통화도 있고 지수도 있고 금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은 아, 장기 투자는 농산물이 맞구나.
그러면은 또 팁을 드리죠. 여러분, 그냥 차트를 보고 이렇게 많이 움직이니까 농산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영국 파운드 같은 경우 주봉 보세요. 그 다음에 또 N달러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예, 주봉 보세요. 이 움직이는 궤적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아베노믹스 영향으로 밀어붙였을 때고요. 그죠? 아베노믹스 영향으로 N을 하락시키는 밀어붙일 때고. 자, 그러면 어떻다? 이 움직임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농산물은 아마도 이런 것도 추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공 키울 수 있는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자, 이 콘 옥수수 주봉이죠. 여기서 끊임없이 올라가고 끊임없이 떨어지죠. 무슨 말이냐? 뭐 작황이 좋고 농산물 농작물 수확이 좋고 다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어떤 농산물을 누군가가 돈이 많은 사람이 다 모았어. 뭐 쉽게 말해서 매점매석했어. 그 다음에 농산물의 선물을 매수로 베팅을 해놨어. 그러면 농산물을 다 매점매석하면 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선물에서 수익 나고 또 가격이 오르면 올라가게 팔고 뭐 메이저 세력들 이런 거 생각 안 해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급등락이 나온다. 여러분, 내공을 키우고 실전 프로 트레이더가 되려면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농산물이 급등락이 나오냐? 강연수 말을 이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농산물을 핸들링하는 그 어떤 금융 전문가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투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인터넷 뭐 무료 방송도 아니고 오프라인 강의 뭐 여의도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방송이니까 디테일하게 설명 못 드리지만은 예,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급등락 장기 투자 농산물을 투자라라는 답을 드립니다. 네, 이 해외 선물 상품 중에서 장기 투자에 유리하신 상품은 금융 상품보다는 농산물 상품이다라는 부분을 차트를 통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국고처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화면 아래 나가고 있죠. 서울 지역번호 026676-0084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유료 문자입니다. 샵 818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양한 궁금증들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시면요. 방송에서 소개도 해드리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본격적인 상담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살펴볼게요. 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처음 해외 선물을 접했는데요. 주식과 국내 선물 그리고 해외 선물의 차이점은 뭘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파트너님. 네, 해외 선물은 국내 선물과 또 국내 주식과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해외 선물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해외 선물은 아침 7시부터 이길 6시까지 매매를 한다. 즉 23시간 매매가 진행된다. 통화, 에너지, 금속, 골드, 뭐 카프, 동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죠. 그 다음에 지수, 대표적인 S&P 500, 니케이 225 인덱스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래 시간이 조금 상이한 상품은 농산물, 위트, 거래가 많이 되는 콘, 대두콩, 소이빈. 예. 자, 이런 상품들은 아침 9시부터 이길 3시 15분까지 매매가 됩니다. 조금 상이합니다. 자,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은 9시부터 3시 13시. 국내 선물은 9시부터 15시입니다. 3시 15분. 자, 그래서 거래 시간이 해외 선물은 상당히 길다. 그래서 직장인도 저녁 시간에 매매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전업 투자자 하루 종일 매매하실 수 있고, 주부님들 바쁘지 않은 시간에 짬을 내서 매매할 수 있다. 저희 같은 전문가들 방송 시간 아니고 또 강의 시간 아닐 때 틈틈이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 있다.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거금은 해외 선물은 마이크로 유로 달러 기준으로 설명드리면은 한 계약 정거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로 22만 원부터 가능합니다. 자, 주식은 뭐 무제한이죠. 뭐 100원짜리 주식도 있고, 예, 100만 원짜리 주식도 있고 하니까 뭐 편의상 무제한 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고요. 자, 국내 선물은 약 1,800만 원 이상입니다. 그것도 한 계약 매매하는데, 여러분. 물론 코스피 지수에 따라서 조금 이제 증감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800만 원이라는 돈이면은 해외 선물에서 수십 계약 매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외 선물 상품 중에 증거금이 22만 원짜리도 있고요. 또 100만 원짜리 상품도 있고 200만 원짜리 상품도 있고 300만 원짜리 상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 매매할 때는 뭐 1,000만이면 1,000만 원 예치를 해놓고 뭐 10계약도 매매하고 2-3계약도 매매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매매합니다. 뭐 이제 현재가 창을 보면은 우리가 증거금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마다 증거금을 외울 필요도 없고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바웃으로 뭐 한 증거금 100만 원이구나. 증거금이 150이구나. 그럼 내가 1,000만 원이니까 2-3계약 뭐 충분히 매매할 수 있구나. 이렇게 감을 잡고 실전에서 매매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해외 선물처럼 큰 돈이 필요 없다. 내공과 실력만 있으면은 변동폭이 큰 시장에서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 경제 논리에 맞다. 매력이 있다. 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파생양도 세금이 없습니다. 해외 선물은. 자, 주식은 어떻다? 개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다? 대주주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선물은 어떻다?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었죠. 국내 선물은 전거금도 비싸고 파생양도 세금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그 거래 규모가 적기 때문에요. 해외 선물에 비하면 국내 선물은 비교도 안 됩니다. 거래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좌지우지하고, 그래서 개인들이 항상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국내 선물에 3,000배, 10,000배 이상의 자금이 거래되는 해외 선물 시장. 그래서 어떤 조막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물을 자제하는 외국인들이, 그런 외국인들이 해외 선물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한다. 왜냐? 캐파가 너무 크다. 거래 규모가 너무 크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파생양도 세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해외 선물.
상품은, 해외 선물은 70여 개의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통화, 지수, 금리, 에너지, 금속, 농축 선물, 그 중에서도 거래량이 많은 상품,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변동성이 큰 상품, 여러분들이 초이스해서 얼마든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은 코스닥, 코스피 약 1,800여 개, 국내 선물은 단일 상품 1개 상품.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국내 선물은 추세 매매가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시장은 이미 글로벌화되어 있다. HT에서 들어가면은 누구나 다 해외 선물 개설해서 매매를 할 수 있다. 주식처럼 국내 선물처럼.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이 장점이 많은 상품은 검토해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되겠죠. 어제와 같은 오늘과 같은 내일 그게 아니잖아요. 강연수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더 매력적인 상품, 더 움직임이 크고 더 증거금이 적은 상품이 나오면 저는 또 그것을 소개합니다. 그것을 직접 트레이딩을 합니다. 실전 프로 트레이더입니다. 강연수는.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다? 단일 상품보다는 70여 개의 다양한 상품 중에 내가 추세가 뚜렷한 상품을 초이스를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 그 다음에 해외 선물은 변동성이 약 70%, 어바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해진 건 아니고요. 주식은 약 15%, 상한가 15%죠. 그래서 편의점 잡았고요. 국내 선물은 약 30%로 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야 내가 매일매일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예. 어떤 무지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변동성이 너무 커서, 변동성이 너무 크면 은행에 돈을 넣어 놓으십시오. 그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없고 내공이 없는 것을 한탄해야지 변동성이 큰 것을 두려워하면 은행에 돈을 넣어 놓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떤 상품이든지 여러분들이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검토를 하고 또 그 장점을 활용해서 성공 투자를 하는 게 어떻다? 실전 프로 트레이더의 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 프로를 보시고 이 해외 선물을 처음 접하셨다고 하니까 괜히 뿌듯한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아까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외 선물에 대한 특징과 장점들 여러 가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금융 선물 시장이 있고 또 원자재 선물 시장 안에는 70여 개의 상품들이 있는 만큼 이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는 장점도 있고요. 또 국내 선물에 비해서 변동폭 움직임이 5배에서 10배가량 높고 또 그에 비해서 거래량도 국내 선물에 비해서 100배가량 차이가 난다라는 특징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해외 선물 투자에 대해 좀 막연하게 생각하시고 계셨던 우리 투자자, 초보 투자자분들은 정보를 조금 참고하셨다가 투자를 시작해보시는 계기를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여주세요. 네, 유로달러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인 유로달러 투자자입니다. 유로달러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자, 파트너님 알려주시죠. 네. 유로달러는 우리가 이제 통화 상품 중에 거래가 가장 많이 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통화에 주로 이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유로달러를 매매를 많이 하고요. 또 이제 유로달러 하나만 매매한다 이런 분들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계십니다. 자, 그런데 유로달러를 보자면은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죠. 유로달러는 스탠더드 유로달러가 있고 그 마이크로 유로달러가 뭐 거래를 좀 많이 하는데 스탠더드 유로달러는 한 계약의 증거금이 약 220만 원입니다. 자, 마이크로 유로달러는 한 계약의 증거금이 약 22만 원이고요. 자, 그래서 유로달러를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유로달러의 틱 밸류가 있는데요. 틱 밸류라는 말은 자, 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틱 밸류라는 말은 이 말이죠. 여기서 한호가가 올라갈 때에 한호가가 유로달러입니다. 한호가가 올라갈 때에 약 12,000원 정도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떻다? 지금 증거금이 나와 있죠. 2,200달러 한화로 약 220만 원. 자, 그래서 우리가 유로달러의 어떤 매매 일수, 그 다음에 저가, 고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계약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장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계약수가 이렇게 적은데 장이 원래 이렇게 매매가 진행될 때는 여기에 수백 계약, 수천 계약씩 이렇게 호가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체결, 뭐 주문 내역, 청산 가능 수락, 예탁 잔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주식창하고 거의 똑같고요. 그 다음에 유로 달러는 레버리지가 약 68배입니다. 레버리지가 68배란 말은 무슨 말이다? 변동폭이 예치금에서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다? 내공을 충분히 키우시고 매매하라. 또 유로달러의 특징은 통화 상품 중에 레버리지가 가장 큽니다. 통화 상품 중에. 그리고 유로달러는 미국 경제지표 외에도 전 세계 어떤 경제지표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로달러에 매매를 하시고 싶은 분은 증거금이 스탠더드 상품이 있고 마이크로 유로달러가 있으니까 해칭도 가능하다. 해칭은 또 어떻게 하느냐? 자, 스탠더드 유로달러는 220만 원이고 여기서 마이크로 유로달러를 보면요. 자, 여기 22만 원입니다. 그러면 22만 원 10계약과 220만 원 스탠더드 유로 달러 한 계약을 반대 방향으로 이제 진입을 하면 해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칭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도 가장 크고 거래도 가장 많이 되고 또 어떻다? 세계의 모든 금융 지표를 다 반영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잘 아시고 매매하고 틱 밸류 한 호가가 오르면은 어떻다? 12,000원 정도, 13,000원 정도 수익이 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실물 인수도가 원칙인데 만기일이 되면 실물 인수도란 말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직접 유로 달러를 사기 위해서 매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해외 선물 상품은 유로 달러와 유로화와 미국 달러의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데 대해서 팔고 사고하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만기일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청산하시면 되고, 청산을 부득이 못했을 때는 정권회사에서 강제 청산으로 현금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실물 인수도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금융 선물 중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유로달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증거금이 약 10배 가까이가 차이 나는 스탠다드 유로달러와 마이크로 유로달러를 살펴봤습니다. 증거금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께는 마이크로 유로 상품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026676-0084번 전화 문의 주신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여주세요. 네, 캐나다 달러를 0.9360에 3계약 매도로 들어갔습니다. 향후 대응책 부탁드릴게요라고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파트너님? 네,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만의 비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차트와 어떤 지표를 활용할 것이냐. 그러면은 강현수 전문가는 어떤 차트와 어떤 지표를 활용하냐. 저는 보조 지표는 RSI, 그 다음에 MACD 히스토그램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를 반드시 체크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피보나치 비율 38.2%, 50%, 61.8% 등을 검토를 하는데, 이 캐나다 달러는 피보나치 비율이 잘 맞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자, 이 부분에서 자, 진입을 하셨습니다. 매도 진입. 자, 그러면은 어떻다? 이만큼 수익이 났겠죠. 자, 그래서 약 한 달 만에 뭐 한 150% 수익이 났겠네요. 150%에서 약 200% 수익이 났겠네요. 맞더라. 자, 그래서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이 캐나다 달러를 가지고 계신 분은 피보나치 비율을 접목을 해서 매도 익절 시점을 잡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잡느냐? 피보나치 비율은 이렇게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38.2%. 자, 여기 50%, 61.8%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이평선 사이에 꺼져 있는 이 비율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38.2%까지 이 친구가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하락 N자로 무너지면은 직전 저점을 깨고 다시 내려올 확률이 높고요. 여기서 50%까지 반등을 하게 되면은 어떻다? 직전 저점에서 쌍바닥, 쓰리바닥을 그리면서 그 다음 추세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서 저점 대비 61.8%를 돌파를 해버리면 어떻다? 이 직전 저점을 깨지를 않습니다. 90% 이상의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피보나치 비율을 대입을 해서 이 친구의 향후 가격을 추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합리적으로 무엇을? 통계학을 대비해서. 이 피보나치 비율은 통계학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그렇게 추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떻다? 피보나치 비율 3825-618을 딱 들이대서 맥점을 잡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단기에 맥점을 잡고 싶다. 그러면 분 차트를 보셔야 되죠. 분 차트를 몇 분을 보시느냐? 240분 분 차트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맥점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240분 봉. 자, 240분 봉을 보면은 어떻다? 일봉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어떻다? 쌍바닥이 나오고 있죠. 예. 자, 여기서 쌍바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240분 봉은 60분, 1시간이 어떻다? 1시간 4개를 묶어서 하나의 봉으로 만든 겁니다. 해외 선물 시장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차트, 일봉 차트. 240분, 120, 60, 30, 10분, 5분 차트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된다. 일봉을 비롯해서. 자, 그래서 240분 상에 쓰리봉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고점 높은 패턴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역 헤드 앤 숄더가 나온다든지 하면 어떻다? 여기서 익절 시점을 잡으면은 가장 유리한 가격을 잡을 수가 있다. 원래 일봉 매매 하시는 분들은 직장인들, 장을 이렇게 계속 볼 수가 없잖아요. 240분 봉은 장을 계속 보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봉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보나치 비율을 대입을 하시고요. 장을 계속 볼 수 있는 전업 투자자들은 어떻다? 240분 봉을 보고 이 저점, 맥점을 찾으면은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내가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장을 매일 볼 수 있는 실전 프로 트레이더 전업 투자자들은 어떻다? 분봉상에 맥점을 잡아 들어가서 내가 수익이 난 상태에서 장기 투자로 홀딩을 할 수 있다. 그것이 가장 장기 투자에 좋은 맥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수익이 난 상태에서 포지션을 끌고 가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피보나치 비율을 대입을 하라. 일봉으로 장기 투자하는 분은. 그 다음에 단기 투자하실 분은 240분 상에 쓰리봉, 쓰리바닥. 그 다음에 어떻다? 역에 된 숄더, 저점 높은 패턴. 그 다음에 어떻다? 이평선의 정배율을 체크하면은 더 좋은 맥점을 잡을 수가 있고, 거기다가 뭐다? 좀 더 디테일하게 효과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RSI와 MACD 히스토그램의 다이버전스를 찾아라 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네, 현재 캐나다 달러를 매도 진입하신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피보나치 비율에 따라서 38.2%, 50% 그리고 61.8%에 따라서 선을 그었을 때 그 후에 이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단기 투자자이시라면요, 이 피보나치 비율에 따라서 맥점을 잡으시는 것이 유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자이신 분들은 240 분봉 차트를 활용해서 맥점을 잡으시라는 익절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해외 선물 관련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여주세요. 네, 초보자인데 해외 선물 통화 상품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가격의 흐름과 향후 전망을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파트너님. 네, 해외 선물 상품 중에 통화는요, 호주 달러, 영국 파운드와 캐나다 달러, 유로 달러, 엔 달러, 뉴질랜드 달러, 스위스 프랑,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화를 말씀하셨으니까 호주 달러부터 보자면요.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흐름은요, 차트를 보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그죠?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호주 달러 일봉을 보면은요, 자,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모양이다? 자, 그물망 차트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그럼 어떻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상승 추세다, 하락 추세다. 일단 상승 기운이 강하다라는 생각으로 매수 청산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영국 파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 파운드를 보시다면요. 역시 어떻다? 영국 파운드도.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물망 차트 위에서 움직이는데 어떻다? 그물망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 그물망이 이렇게 확산이 되면 여기는 급등락, 여기 급등하고 급등 나왔죠. 그 다음에 그물망이 이렇게 모이면 어떻다? 횡보, 박스권. 그물망이 꼬이면은 이제 여기 꼬이기 시작하죠. 그물망이 꼬이면 어떻다? 추세 변곡, 파동의 변화. 그렇게 읽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영국 파운드는 변곡점에 와 있다. 캐나다 달러를 보자면요. 캐나다 달러는 어떻다? 완연한 하락 추세로 접어든 모양이 나오죠. 자, 보세요. 자, 여기서 그물망이 모이니까 박스권. 그 다음에 그물망이 어떻다? 확산되니까 급등락. 급등했으니까 급락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떻다? 그물망이 여기서 꼬이는 모양이 나오죠. 자, 꼬이는 모양이 나오니까 어떻다? 여기서는 추세의 변곡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변곡을 찾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다? 캔들의 팁을 드렸잖아요. 캔들의 팁. 그죠? 캔들의 팁을 딱 대입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조지표에 뭘 봐라? 보조지표의 다이버전스를 봐라. 보조지표의 다이버전스. 가격은 내리는데, 뭐 보조지표 올라간다든지, 보조지표는 내리는데 가격은 오른다든지, 이 다이버전스를 찾으면은 어떻다? 이 그물망 차트의 꼬임 추세 변동과 한꺼번에 대입을 하면은 큰 추세를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다. 변곡점을 명확하게 잡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유로 달러를 보자면요. 자, 유로 달러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물망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떻다? 하락 추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겨울에 눈이 올 때 얼음을 얼려라. 하락 추세는 매도 청산. 이때 매수로 베팅을 해놓고 이 강연수와 밤새워 통화해 보십시오. 답이 나오는지. 답이 안 나옵니다. 답 없습니다. 추세를 따르라. 제가 강연수 이런 말씀드렸죠. 추세는 황제다. 추세는 매신이다. 예. 그래서 추세와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추세의 강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추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어떻다? 유로 달러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추세 하방, 하락 기운이 강하다. 매도 청산 권유한다. 자, 그 다음에 엔 달러를 보겠습니다. 자, 아베노믹스 영향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던 엔 달러가 요즘 횡보하고 있죠. 자, 여기서 급락이 나왔었죠.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는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베노믹스 영향으로 횡보를 한 이후에 지금 박스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박스권 매매는 어떤 사람이 한다? 박스권 매매는 고수의 영역이다. 고수의 영역이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는 우리 초보 투자자들은 지향을 하시고 추세가 뚜렷한 상품을 찾아 들어가십시오. 차라리 엔달러보다는 유로달러 하방이 훨씬 유리했겠죠. 방금 전에 본 차트. 그죠? 자, 그래서 박스권 매매를 지향하시라. 그 다음에 해외 선물에 70개의 다양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추세가 뚜렷한 상품을 찾아 들어가기 쉽다. 국내 선물은 단일 상품이니까 그게 어렵다.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강연수가 해외 선물을 하면 해외 선물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점을 주시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물망 차트가 어떻다? 이렇게 모이고 있다. 그럼 어떻다? 횡보 구간. 자, 이렇게 추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 추세에 따른 매매를 하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달러를 보겠습니다. 자, 뉴질랜드 달러 어떻다? 자, 여기서 그물망이 넓어지면 급등락이 나온다 했는데 여기서 어떻다? 여기서 급등이 나왔고요. 여기서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어떻다? 그물망이 모인다.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어떻다? 조금 더 방향을 하방을 털어버리면 이제 이평선이 어떻다? 이평선이 꼬이듯이 이 그물망이 꼬이겠죠. 꼬이면 뭐야? 추세 변곡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물망 차트는 장점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추세를 뚜렷하게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추세를 뚜렷하게. 그러면 당김이면 사면 어떻게 하는데? 당김이면 사면 간단하죠. 분차트를 보고 여기다 어떻다? 그물망 차트 대입하면 되죠. 이렇게. 그죠? 자, 분차트를 보니까 어떻다? 디테일하게. 아, 여기는 어떻다? 상승 구간이구나. 내가 세상 없어도 매수 청산으로 베팅을 해야 되겠구나. 여기는 어떻다? 아, 여기가 그물망이 꼬이네. 아, 이 강연수 전문가가 여기는 변곡이다 그랬어. 변곡이 나왔죠? 아, 그물망이 넓어지네. 아, 여기는 어떻다? 급등락이 나올 자리구나. 그러나 매도 청산이 유효하다.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확연하게 상승 추세, 확연하게 하락 추세 구분이 가능하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전 투자는 이렇게 보이는 대로 하는 게 실전 투자다. 강연수는 매일매일 실전 투자를 치열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론을 위한 이론은 지향합니다. 실전 프로 트레이더 강연수의 맥점 한 수를 전해드리자면은 그물망 차트의 위냐 아래냐 잘 보고 투자를 하라. 자, 마지막으로 스위스 프랑 그물망 차트 위에서 상승 추세, 그물망이 꼬여서 하락 추세 여지없이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볼 수가 있죠. 단기 매매자는 간단하다. 뭐다? 분차트를 보면 알 수 있다. 분차트를 보니까 어떻다? 아, 여기는 상승 추세, 여기는 하락 추세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투자는 이렇게 보이는 대로 하는 겁니다. 강연수의 실전 맥점 한 수, 그물망을 활용하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캐나다 달러부터 N달러 다양한 통화상품들의 가격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이 이 그물망 아래에서 가격이 형성돼 있다는 점 유념을 해주시고 매매에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 투자 특집 이렇게 1시간으로